보통 우리가 눈앞에 막 불이 나면 불부터 끄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당장 뭐 양동이에 물을 퍼나르든가 아니면 소화기 핀부터 뽑는 게 당연한 순서죠. 네, 근데 지금 막 불길이 엄청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 소화기 색깔이 너무 촌스럽다. 너는 소방서장이 보낸 끈앞을 아니냐. 막 이러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느라 정작 불을 끌 생각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가장 뜨거운 용광로죠. 그 부산 북가 보궐선거 현장이 딱 그 모양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라디오 토론부터 시작해서 각 캠프 현장 유세 발언, 또 신문사 라이브 인터뷰까지 그 엄청난 양의 자료를 다 모아놓고 이 기묘한 내전을 한번 싹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깊이 있는 탐구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명확히 해둘 게 있는데요. 저희는 이 자료들 속에서 뭐 누가 더 정의롭다, 혹은 어떤 정치적 노선이 옳다고 편을 들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원본 자료에 담긴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치열한 싸움이 도대체 왜 시작됐고 왜 출구가 없는 건지 그 역학관계 자체를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양측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그 거친 언어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오늘의 핵심 미션이 될 겁니다. 네, 그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랑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서로한테 쏟아내는 워딩들을 보면 이건 뭐 단순한 선거용 네거티브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상대방의 정치적 생명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려는 그 아주 지독한 프레임 전쟁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 유세 발언들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박민식 후보 측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분열의 아이콘이라고 막 맹공을 퍼붓잖아요. 보수의 저수지에 분탕질을 쳤다면서요. 네, 특히 그 부분 보셨어요? 한동훈 후보의 그 높은 인기를 가수 나훈아 씨에 빗댄 대목이요. 네, 봤어요. 나훈아가 우리 동네 오면 누구나 사진은 찍고 싶겠지만 표를 주겠냐 이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정치 수사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아예 다른 카테고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폭발적인 인기나 인파 동원력을 정치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단순한 연예인 팬덤 현상으로 깎아내리는 거군요. 맞아요. 저 인파는 유권자가 아니라 그냥 구경원 관객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지역 주민들한테 저 사람한테는 그냥 환호만 해주고 진짜 지역 일꾼은 나 박민식을 뽑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와, 진짜 인기의 본질 자체를 재정의해버리려는 전략이네요. 거기에다가 그 유명한 카메라맨 사건도 아주 강하게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네, 유세 현장에서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넘어졌는데 한동훈 후보가 연설을 안 멈추고 계속했던 그 사건 말이죠. 네네, 박민식 후보가 그걸 두고 막 카메라만 챙기고 카메라맨은 도구로 본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결국 북구 지역도 자기 여의도 입성을 위한 도구로 쓰다 버릴 거다. 이렇게 엄청 원색적으로 비난했잖아요. 그것도 결국 진정성을 타격하기 위한 프레임이죠. 나는 헌신할 진짜 정치인이고 상대는 그냥 스포트라이트만 쪽 빨아먹고 떠날 외지인이다. 이걸 극대화하려는 겁니다. 진짜 맵네요. 근데 여기서 한동훈 후보 측도 가만히 맞고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역공 수위도 만만치가 않은데 한 후보가 박 후보한테 그랬잖아요. 진짜 야당 상대인 민주당 후보랑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오직 나만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요. 네, 그러면서 박민식 후보 이마에 아주 선명한 딱지를 하나 딱 붙였죠. 박 후보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다 하고요. 그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진짜 절묘한 것 같아요. 유권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눈앞에 있는 박민식 후보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서울 여의도에서 조종하는 아바타에 불과하다 이런 프레임 아니겠어요? 정확합니다. 박민식이라는 정치인의 주체성 자체를 지워버리는 아주 무서운 공격이죠. 유권자들한테 지금 나랑 싸우는 건 박민식이 아니라 나를 쫓아낸 당 지도부다. 이걸 호소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박민식 후보는 당 조직의 힘을 등에 업고 무소속으로 나간 한동훈 후보를 끊임없이 때리는 거고 한동훈 후보는 주류 지도부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거고요. 근데 이 갈등이 그냥 말싸움에서 안 끝나고 현장에서 아주 물리적으로 폭발했잖아요. 네,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 풍경이 정말 이번 선거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아니 세상에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두 캠프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개소식을 열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눈치 게임이 장난 아니었겠어요. 그날 현장 보도를 보면 박민식 후보 측 개소식은 거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수준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부터 나경원 의원까지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새 과실을 확실하게 했죠. 특히 나경원 의원이 부산은 부산 출신이 출마해야 한다고 발언한 건 진짜 대놓고 한동훈 후보를 저격한 거잖아요. 너는 외지인이다. 이거죠. 걸 강조해서 서울에서 온 한 후보를 뿌리 없는 정치인으로 고립시키려는 거죠. 장동혁 대표도 계속 굳건한 진짜 보수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근데 그 진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한동훈 후보가 보수 진영 내에서 가진 상징성이 위협적이라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가짜라는 프레임을 계속 주입해야 자기 지지층 이탈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 여기서 흥미로웠던 게 한동훈 후보 측 형보였어요. 그날 친한계 현역 의원들은 당 지도부 눈치 보느라 한 명도 못 왔잖아요. 근데 한 후보가 후원회장으로 모셔온 분이 무려 정영근 전 의원이더라고요. 네, 아주 파격적인 혹은 모순적인 선택이었죠. 아니 새로운 보수, 낡은 체제 혁신을 외치면서 당을 박차고 나간 사람이 과거 90년대 그 공안 정국 시절에 고문 의혹 논란까지 있었던 아주 올드한 보수의 상징을 간판으로 내세웠다는 게 이거 뭔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한 모순이죠.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근데 선거 치르는 후보의 생존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아, 생존 본능이요? 네, 한동훈 후보는 지금 당 밖으로 쫓겨난 무소속이잖아요. 중도층 지지는 받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매일같이 쏟아내는 당을 버린 배신자라는 융단 폭격을 막아낼 방패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궤도를 이탈한 이상한 불량 후보가 아니라 나는 진짜 보수다라는 걸 증명해줄 보증인이 필요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영남권 보수 유권자들한테 정영근 전 의원 같은 분들은 좋든 싫든 보수의 원류를 상징하거든요. 한 후보가 혁신이라는 명분을 좀 잃더라도 이 어른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보수의 큰어른들도 나를 인정한다. 내가 적통이다. 이걸 보여준 거죠. 와, 당장 배신자 프레임에 깔려 죽게 생겼는데 이념적 순결성만 따지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는 거네요. 지독하게 실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네, 결국 양쪽 다 개소식을 기점으로 내가 진짜 보수다 라고 정통성 싸움을 벌인 셈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지켜보는 보수 유권자들 속은 아주 새카맣게 타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저기 떡하니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버티고 있잖아요. 초등학생도 아는 게 표가 쪼개지면 무조건 지는 건데 대체 왜 보수 진영은 단일화를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오늘 저희 탐구의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겉보기엔 같은 보수 지붕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두 후보의 지지층은 사실상 화학적 결합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하다고요. 정치 분석가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있는데요. 단일화 불가론의 핵심이 바로 1 더하기 1이 결코 2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0에 수렴해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감정이 상했어도 단일화라는 극적인 이벤트를 거치면 보통은 아유 밉지만 그래도 대의를 위해 뭉치자 이러고 결집하지 않나요? 그건 두 지지층이 같은 적을 향한 공통의 분노를 공유할 때 이야기고요. 지금 북갑 상황은 장기 이식 수술에 거부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거부 반응이요? 아 서로 조직이 안 맞아서 밀어낸다는 뜻인가요? 네, 억지로 다른 사람 잠기를 붙여도 혈액형이나 조직이 안 맞으면 면역세포들이 맹렬하게 공격해서 괴사하잖아요. 예를 들어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고 쳐볼까요? 그럼 기존의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던 중도나 합리적 보수 유권자들이 과연 박 후보한테 표를 줄까요? 안 줄 수도 있겠네요. 기존 당의 낡은 모습이 싫어서 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차라리 기권해버리거나 심지어 당 지도부 정신 차리라고 아예 민주당 하정우 후보한테 표를 던지는 역선택을 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밉다고 아예 상대 진영에 표를 줘버린다고요? 그럼 반대로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시나리오는요? 결과는 매한가지입니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한동훈은 당의 명령을 거부한 항명저거든요. 만약 당이 한 후보한테 자리를 양보한다면 이들은 당이 원칙을 버렸다고 분노할 겁니다. 이런 당은 차라리 한번 망하는 게 낫다면서 아예 투표장에 안 가버리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소름이 돋네요. 어느 쪽으로 꿰매 붙이든 괴사한다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서류상 단일화는 할 수 있어도 유권자들 마음속에 처진 바리케이드는 치울 수가 없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 약간 여지를 남긴 보도도 있었어요. 정치에서 절대 안 되는 건 없다면서 끝장 대결만은 좀 피하려는 뉘앙스였거든요. 네, 그런 발언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 아주 좁은 문틈마저도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시멘트로 확 발라버렸죠. 아, 조광한 최고위원 발언 말하시는 거죠? 네. 한동훈이 대의를 위해 양보하고 서울로 올라오면 훗날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죠. 아니, 근데 솔직히 제가 한 후보 입장이어도 그 말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아요. 협상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릎 꿇고 백기투항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그 지점을 지적했죠. 단일화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서로 명분을 세워주면서 손을 잡아야 하는 건데 당 지도부는 여전히 한 후보를 징계 대상자나 이탈자로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네가 항복하면 문 열어줄지 말지 고민해볼게. 이런 모멸감 주는 화법인 거네요. 이러면 지지자들 자존심 때문이라도 타협이 불가능하죠. 네, 감정적 장벽이 너무 높아져서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단일화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렵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지층 간의 그 수학적 거부 반응에다가 지도부와 탈당파 간의 감정적 모멸감까지 겹겹이 쌓여 있네요. 그럼 결국 책상에서 하는 단일화는 물 건너간 거고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직접 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자연 단일화밖에 안 남은 셈인데 지금 판세는 어떤가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구도가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7에서 39%로 오차범위 내외 1위고요. 한동훈 후보가 29에서 30%로 2위, 박민식 후보가 17에서 21% 수준으로 3위입니다. 와, 1강 2중? 아니, 사실상 1강 1중이략이네요. 투표일 다가올수록 2위, 3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진짜 심리적 압박감이 장난 아니겠어요. 내 표가 사표가 돼서 결국 민주당이 이기면 어쩌지? 하는 공포감이 발동할 텐데요. 네,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죠. 될 사람 밀어주는 전략적 투표가 일어날 토양은 완전히 갖춰진 겁니다. 여기서 진짜 뼈아픈 과거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두 캠프 모두 아주 매일 밤 악몽처럼 떠올릴 텐데요. 2년 전 부산 수영구 보궐선거 사례요. 장해찬 후보 케이스 맞죠? 네, 맞습니다. 단결점 굴복하고 끝까지 완주했잖아요. 선거 직전 여론조사까지만 해도 20%대 탄탄한 지지율을 유지해서 끝까지 3파전 갈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장해찬 후보 최종 득표율이 9%대로 폭락했잖아요. 심지어 선거비 보전조차 못 받았죠. 막판에 보수 유권자들이 당 공식 후보 쪽으로 표로 확 몰아져 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수용구의 트라우마가 지금 두 캠프를 아주 유령처럼 도돌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제2의 장해찬이 될 수 있다는 차가운 공포죠. 와, 진짜 피말리네요.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가 집권여당 공식 후보인데 계속 3위니까 유권자들이 어차피 박민식은 안 되니 2등인 한동훈한테 몰아주자. 이러면 한 자릿수 득표라는 엄청난 치욕을 겪을 수도 있겠네요. 네, 당 지도부 전체가 붕괴할 만한 충격이죠. 그럼 반대로 한동훈 후보가 가진 공포는 뭔가요? 지금 2등이니까 좀 할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 후보의 딜레마가 사실 더 치명적입니다. 기껏 정치적 생명 걸고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보수층 특유의 회귀 본능이 무서운 거거든요. 막판에 기표소에서 그래도 미운하고 오나 우리 당 후보 찍어야지 하면서 3위인 박 후보한테 동정표가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표가 분산돼서 결국 민주당이 이기고 한동훈 후보는 낙선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한 후보는 보수 분열의 원흉이라는 영원한 주원글씨를 달고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양쪽 다 핸들 꺾으면 낭떨어지고 직진하면 정면 충돌하는 아주 지독한 치킨 게임이네요. 겉으로는 센 척해도 속으로는 엄청 떨고 있겠어요. 근데 이 난장판 속에서 제일 여유로운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네, 역설적이게도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랑 전재수 의원 전폭적 지원 받으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1위 캠페인을 하고 있죠. 네거티브에 안 휘말리고 철저하게 지역 공약이랑 민생만 얘기하더라고요. 보수가 자기들끼리 싸우다 무너지는 동안 아주 실리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자신들은 준비된 대안이라는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는 중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방대한 자료의 퍼즐을 다 맞춰봤는데 전체 그림이 아주 섬뜩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역구 국회의원 빚이 하나다는 문제가 아니네요. 네, 이 북합선거는요. 친윤이라는 전통주류와 친한이라는 신흥 세력 간의 그 건널 수 없는 강,
지독한 권력 투쟁이 작은 지역구에 압축돼서 터진 활화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만약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결국 화학적 결합에 실패하고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그 패배의 책임이라는 거대한 십자가는 누가 져야 할까요? 와, 타협의 여지를 닫아버리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친 오만한 당 지도부일까요? 아니면 대의를 저버리고 끝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한동훈 후보의 이기심일까요? 정말 선거 이후 정치판을 통째로 뒤흔들 무서운 화두네요. 결과가 나오는 순간 끝이 아니라 패배의 책임을 누구한테 덮어씌울 거냐는 보수 재건의 진짜 잔혹사가 시작된다는 뜻이니까요. 어쩌면 이번 선거가 그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총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과연 신념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향한 차가운 계산일까요? 그 답은 결국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위에 찍는 그 도장 자국들이 말해주겠죠.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깊은 균열을 쉽게 봉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맞습니다. 한번 금이 간 도자기는 다시 붙여도 자국이 남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복잡한 정치 내전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봤는데 여러분께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의 진짜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분석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일상의 색다른 시각을 열어줄 흥미로운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